네, 두 번째 세션은요, 오라클 쿨의 김동욱 컨설팅 모시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오라클 컨텐트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 요거에 대한 생생한 데모를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한번 오늘 데모 시연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세 가지 시연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것들입니까? 네. 네, 이제 데모를 저희가 이제 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데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클라우드 상에서 관리되는 이 컨텐츠를 가지고서 이제 관리도 하고 또 협업도 하고 공유를 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클라우드에서 관리되는 컨텐츠를 활용을 해서 웹사이트를 만들고 또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경험 관리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가지고서 저희가 제가 이 토크 IT의 어떤 컨텐츠를 공유하는 그런 웹사이트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저한테 네. 허락도 안 받고. 아, 예.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니 농담이에요, 예. 농담. 아, 예. 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토크 IT는 정말 공유 개방 좀 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허락 받고. 네, 아니에요. 네, 농담이고. 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컨텐츠의 경우에는 그 어떤 승인이라는 이런 프로세스를 좀 적용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문서를 뭐 외부에 반출할 때 뭐 매니저의 승인을 받아서 반출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그렇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뭐 마케팅 부서 같은 경우는 뭐 에이전시 쪽에서 작업한 어떤 그 컨텐츠에 대해서 확인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를 이제 좀 가정을 해서 제가 그 프로세스가 적용이 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시연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보도록 하죠. 백물부의 얘기라고. 네, 그럼 바로 그 진행을 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컨텐트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에 로그인을 하시면은 처음에 이제 보실 수 있는 화면이 되겠고요. 네네. 크게 메뉴가 이제 컨텐츠하고 이제 환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네. 익스피리언스 이렇게 두 가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폰트가 네네.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원래 큰 거에 하면 크게 하신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이게 네? 그 기본입니다. 아, 좋네. 네, 기본 화면이고요. 시원시원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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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PC에서 관리하시는 것처럼 폴더 형태로 콘텐츠를 이제 관리하실 수가 있고요. 아. 제가 이 토크화이트 발표 자료라고 하는 이 폴더에다가 네. 제가 한번 문서를 하나 좀 업로드를 하나 해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있는 요건 이제 네. PC에 있는 이제 네네 탐색기죠? PC에 있는 거고요. 네. 이 탐색기에 있는 파일을 그냥 끌어다가 이렇게 네. 놓으시면은 오케이. 네 바로 이렇게 업로드가 바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 이 문서는 제가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이 문서에 대한 이 컨텐츠에 대한 미리 보기가 바로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네. 이거는 이제 문서뿐만이 아니라 뭐 이미지나 동영상도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미리 보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를 이렇게 클라우드에서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뭐 공유라든지 그리고 협업, 그러니까 공동 작업 이런 부분들이 또 그렇죠. 필요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는 그 오라클의 그 소셜 클라우드와 통합이 돼서 제공이 되는 그 대화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을 통해서 협업 기능을 지원하고 있는데 네. 이 대화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대화를 하실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 문서를 공유를 하고 있는 같이 공유하고 있는 멤버들과 네. 같이 뭐 정보를 대화를 주고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네네. 네. 리뷰 시작합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대화를 이제 시작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그 클라우드 상에서 문서를 협업을 하시다 보면은 문서의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콕 집어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 코멘트를 달아서 다른 사용자분들과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 주석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이렇게 쭉 내려서 이제 예를 들어서 네, 여기 이 페이지가 비어 있는데 이 페이지에다가 이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로 코멘트를 다실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 만약 이런 식으로 주요 기능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슬라이드 메모장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슬라이드 메모장 같은 거.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이렇게 뭐 댓글을 다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바로 요 코멘트 관련돼서는 정보들이 이제 바로 정확하게 이제 전달이 되겠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이 대화라고 하는 그 메뉴가 있는데요. 이 대화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좀 전에 제가 그 문서와 관련돼서 그 대화를 했던 대화 목록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과거에 제가 이 대화를 참여를 해서 작업했던 그런 이적들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내가 네. 과거에 이제 대화했던 것에 대한 추가로 뭔가 누가 댓글이 달려 있으면 네네. 댓글도 볼 수 있는 거고 여기서.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은 네네. 과거에 제가 그 참여했던 대화방을 클릭을 하시면은 그 해당 문서로 바로 이동을 하시고요. 그 네네네. 문서와 관련돼서 제가 활동했던 오케이. 대화를 나눴던 모든 아. 내역들을 또 바로 이렇게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야, 이건 진짜 어떤 그런 이제 회사의 어떤 그 뭐 제품 설명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아까 채널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이해관계자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네. 여기에 그 와인이 숙성되듯이 네. 이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면 네네. 이 원래 원들 자료보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이 메모라든지 그렇죠. 이 댓글들이 네. 더 훨씬 더 그 중요한 자산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다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보관이 되기 때문에 네. 또 이렇게 과거의 그 히스토리를 또 이렇게 쉽게 찾아보실 네네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문서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이러한 문서들을 아, 제가 궁금한 게 네네네. 이게 버전 1.4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내가 이걸 하면서 네. 이걸 버전 1.5를 만들었어. 네. 그럼 1.4에 있었던 댓글들 네, 그것도 네. 같이 올라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문서가 음. 계속해서 버전업이 되고요. 이 오케이. 댓글도 같이 따라가게 그래야 됩니다. 되는 거죠. 네, 그러지 맞습니다. 않으면 이게 굉장히 큰 자산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문서보다 이게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문서 작업이 이제 완료가 되면은 또 누군가와 또 이 문서를 또 공유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럴 때는 공유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유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멤버 그리고 멤버 링크, 공용 링크 이 세 가지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앞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멤버하고 멤버 링크는 이 클라우드에 계정이 있으신 분들에게 어떤 폴더를 공유를 하거나 또는 링크 형태로 공유를 할 때 사용하시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공용 링크는 이 클라우드에 계정이 없는 외부의 어떤 사용자분들, 뭐 예를 들면 고객이라든지 또는 파트너분들에게 이런 문서를 이제 공유를 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링크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임의로 링크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링크 이름을 커스터마이징 시킬 수 있군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링크 권한 설정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하실 수도 있고 또 단순히 뷰잉만 하실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권한 설정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링크 만료 날짜도 이렇게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만료 날짜가 지나면 이제 다운로드 받지 못하게 되겠죠. 네네. 그리고 아무리 공용 링크를 하더라도 또 아무나 액세스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8자리의 그 액세스 코드를 또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바로 이렇게 링크가 만들어지고요. 여기에서 바로 이 이메일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또 여기서 메일을 발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발송을 해볼까요? 네, 여기서 보면 내 주소록이라든지 연동되겠죠? 네, 사내 여기서 주소록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네. 관리되고 있는 이메일이 있으면 바로 하시면 되고요. 없다고 하면은 전체 이메일 주소를 타이핑하셔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송을 하시게 되면은 방금 설정했던 그런 액세스 코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첨부가 돼서 예, 발송이 됩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이 컨텐트 쪽에 제가 데모를 좀 보여드렸고요. 네, 두 번째는 이 익스피리언스, 환경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환경 쪽을 보시면은 크게 사이트, 테마, 구성 요소, 템플릿 이렇게 크게 네 가지 메뉴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사이트를 직접 만들면서 중간중간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생성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사이트를 생성하시기 전에 이제 구성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는데 보시면 이렇게 템플릿들이 있어요. 예, 템플릿들이 있는데 이 템플릿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템플릿이고요. 계속해서
추가가 되고 있는 템플릿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만약에 이 템플릿 중에서 좀 마음에 드는 템플릿이 없다 그러시면 이제 커스텀하게 만드셔가지고 그 커스텀 템플릿을 또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네. 저는 이제 두 번째가 좀 마음에 드는데요. 선택을 하고 사이트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도크 IT 쉐어 사이트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요 주소는 이제 실제로 공개가 되는 그런 네네. 주소라고 오케이. 보시면 됩니다. 네. 생성 버튼을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사이트가 이제 제작이 되는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네, 생성이 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트를 만드시게 되면 이제 이 사이트를 수정을 하셔야 돼요. 수정을 하셔야 되는데 사이트 내부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요. 구성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이 사이트를 저작할 수 있는 환경을 또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환경을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통 이제 사이트를 만드실 때는 구성을 하실 때는 페이지 하나로 구성을 하셔도 되지만 여러 개의 페이지로 구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지를 또 추가를 하실 수 있는 추가나 삭제를 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이 있고요. 네. 또 이렇게 추가나 삭제를 하게 되면은 우측에 보이시는 이 메뉴가 있습니다. 네네. 이 메뉴에 또 바로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됩니다. 제가 하나 그 타이틀 한번 페이지의 타이틀 한번 이거를 넣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트 만드는 거는 뭐 이렇게 일반 현업 사용자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 건가요? 사실 저희가 교육은 해드리고 있는데 교육 네. 시간은 길진 않아요. 그냥 뭐 네. 반나절 정도 이렇게 오퍼레이션 하는 부분만 네네. 교육을 해드리고요. 그렇게 해드리면 대부분 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이렇게 하고 제가 두 번째 메뉴의 이름도 한번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의 이름을 넣어서 세미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근데 바로 지금 이 포럼이나 이런 세미나라고 되어 있는 네. 요 페이지 이름으로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변경이 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있는 이 컨텐츠를 좀 변경을 좀 해볼 건데요. 제가 이 위에 있는 로고부터 해서 좀 변경을 좀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변경은 이 플러스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구성 요소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제공되는 이런 컴포넌트를 활용을 해서 페이지를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지금 기본적으로는 뭐 텍스트라든지 뭐 이미지, 동영상, 그 다음에 이렇게 문서 클라우드, 아까 보셨던 컨텐츠 클라우드에 있는 문서나 그리고 폴더를 또 이 페이지에다 삽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위에 있는 이 로고를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네, 지금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제를 하시고요. 네. 이 이미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네. 네,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네,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는데 이 이미지는 저희 컨텐트 클라우드에서 관리되는 네, 그런 이미지를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그 별도로 이중으로 컨텐츠를 관리하실 필요 없이 네. 컨텐츠 클라우드에서 바로 연동을 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문서 컨텐츠에 대한 이중 관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런 부분들은 좀 장점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네. 바로 또 반영이 됐죠. 이번에는 아래 그 이미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네. 동영상은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유튜브 동영상을 이 위에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네, 이렇게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요. 네, 제가 미리 준비한 이 유튜브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 URL만 딱 치면 네, 되겠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URL만 딱 입력을 하시면은 네,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네네. 여기 아래에 있는 이미지는 제가 삭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타이틀이 있는데요. 이 타이틀도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네, 이렇게 네, 붙여넣기 하시면은 네,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네,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단락 부분도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네. 넣으시면은 바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라면 우리가 네. 뭐 신제품 뭐 소개 동영상 같은 거 네. 현업에서 바로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동영상이나 텍스트, 이미지는 이렇게 쉽게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한번 컨텐트 클라우드에서 저희가 그 문서를 한번 여기다가 직접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공유할 문서를 문서 관리자라는 컴포넌트를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시면 되고요. 설정으로 바로 가셔서 그 컨텐트 쪽에서 제공하는 그 폴더를 공유할 폴더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항상 이게 보니까 어떤 이 컴포넌트를 네. 옮기고 네. 그다음에 컴포넌트 설정으로 들어가 가지고 네. 뭔가 그거를 덧붙이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컴포넌트를 놓고 그렇죠. 설정을 통해서 그렇죠. 설정을 그렇죠. 하시는 거죠. 네.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바로 이 폴더가 이렇게 공유가 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그 사이트를 구성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그 고객, 그러니까 사용자의 그 어떤 다양한 환경이나 또는 어떤 다양한 그 디바이스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네,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다 그 동일한 경험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반응형 웹 형태로 제작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 뷰포트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폰 5를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면은 아이폰 5에 맞게 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환경에 동일하게 이제 제공을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요거를 그냥 사이즈를 지가 늘릴 수도 있고 해서 네, 보여줄 수도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네, 오케이. 이렇게 아이패드를 하게 되면 아이패드 오케이,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게시 버튼이 있는데요. 이 게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바로 이 사이트가 외부로 공개가 되는 거죠. 네. 네. 제가 게시를 했던 한 사이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렇게 제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 동영상도 바로 플레이가 네네. 되고요. 네. 많이 본 사람이 나오네. 네. 그리고 이 발표 자료 이쪽에 보시면은 공유한 폴더에 있는 이 파일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은 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바로 또 웹사이트에서 미리 보기도 네네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익스피리언스 경험 이쪽에 네. 대한 제가 데모를 좀 보여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프로세스 쪽 네, 컨텐츠에 대한 프로세스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 프로세스를 적용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은 이제 그 컨텐츠 쪽 클라우드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세스하고 바로 그 문서나 폴더가 바로 연결이 되는 네, 바로 연결이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설정을 통해서 이제 가능합니다. 설정을 통해서 가능한데 저희가 잠깐만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은 그 프로세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프로세스는 클라우드 상에서 프로세스를 디자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렇게 디자인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디자인된 프로세스를 바로 컨텐트 클라우드하고 바로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잠깐 제가 다시 한번 잠깐만 제가 지금 브라우저 좀 세팅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잠깐 껐다가 좀 다시 항상 뭐 한번 데모할 때 이런 거 열었다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이게 화면이구나. 첫 번째 화면이군요. 예, 바로 이제 클라우드에 저희 로그인하는 로그인 아, 화면이 되겠습니다. 네네네. 네, 이렇게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은 네. 그 이제 컨텐츠 클라우드에 이제 로그인을 바로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컨텐츠 클라우드에서 그 문서를 이제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바로 그 프로세스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문서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이제 폴더가 있습니다. 이 문서 워크플로우라는 폴더를 클릭을 하시고요. 이 문서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이 폴더에는 그 아까 보여드렸던 프로세스하고 이렇게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제가 만약에 매니저의 승인이 필요한 컨텐츠를 이렇게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은
바로 프로세스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렇게 업로드를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이 프로세스를 승인할 수 있는 그 승인 그 작업 목록으로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하셔서 이제 URL이 이제 따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그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제공해 드리는 이 화면으로 이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일종의 이제 결제함 같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작업 목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작업 목록에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방금 이제 제가 올렸던 그 문서에 대해서 그 매니저가 이제 승인을 할 수 있는 승인 작업 이렇게 목록이 하나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록을 하나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네, 이제 보시는 것처럼 폼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웹상에서 이제 폼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문서를 바로 승인자가 이 문서를 또 확인을 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컨텐트 클라우드하고 연결을 해서 바로 그 웹상에서 이렇게 문서를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검토를 다 끝낸 문서는 이제 바로 승인 작업을 하시면 되죠. 네. 네, 승인하실 때는 제가 만약에 이 문서를 갖다가 승인하면서 어떤 특정한 폴더로 이동을 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네, 어프로브라는 폴더로 이동하겠다 지정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승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승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에 제가 승인을 요청했던 사용자에게는 당연히 이제 메일로 발송이 되는 거, 알림이 발송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승인 요청자의 그 어프로브라는 폴더에 가보시면 이와 같이 승인된 문서를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그 클라우드 상에서 프로세스를 빠르게 또 수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필요한 프로세스라든지 또는 프로세스를 뭐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수정을 해야 되는 이런 경우라고 하시면은 클라우드 상에서 빠르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민첩한 그 비즈니스 환경을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이게 스타트업이나 이제 좀 이렇게 뭐 빨리 뭔가 네. 사업부에 뭔가 한 걸 빨리 알리고 싶은 데는 네. 이제 뭐 워크플로우까지 안 가고 네. 아까 맨 처음에 그걸부터 먼저 만드는 게 네, 나을 것 네. 같아요. 현실적일 것 같아요. 그런 네. 것들은. 그죠? 네, 네네. 맞습니다. 좀 네. 큰 규모에 대해서는 이렇게 필요할 것 같고. 네. 이런 것들. 예,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뭐 데모 다 끝난 네, 거죠? 데모는 여기까지 오케이. 제가 준비를 다음은 했습니다.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컨설팅님도 답변해 주시면서요. 네. 그 정말 좋은 질문자. 네. 잠시만. 자, 서희성님, 클라우드 시스템이다 보니 웹 속도, 즉 인터넷 속도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쾌적하게 사용할 경우에 권장 속도가 있는지요? 네, 사실 뭐 권장 속도가 따로 있다기보다는요. 물론 이제 그 네트워크 속도가 네트워크 환경이 좋다면은 이제 훨씬 더 쾌적한 환경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네. 뭐 따로 이렇게 권장하는 그런 속도가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저 개인적으로도 테더링이나 이렇게 보통 이제 스마트폰으로 뭐 테더링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게 사용을 하더라도 네, 원활한 속도를 네,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님, 사이트 구축한 다음에 접속자가 폭증하는 경우도 문제가 없는지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그 접속자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네. 뭐 이 속도가 떨어지면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박상수님, 자료 업데이트가 되거나 변경 시 알림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있는지요? 문자나 네, 메일로. 맞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메일이 기본적으로 메일 알림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요. 네네. 파일이 업로드되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공유가 되거나 이런 경우에 다 이렇게 메일로 알림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김도영님, 타 시스템 혹은 사이트와 연동 관련해서 API 지원이 가능한지요? 기본적으로는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API를 제공한다기보다는 네. 그 다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API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사이트 안에 있는 내용을 구성을 하실 때 그 네. API를 가져다가 커스텀하게 컴포넌트를 만드셔가지고 이 음. 사이트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질문에 또 지금 그 오라클에서 답변을 달아주고 있으니까요. 답글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태우님, 신제품 런칭이나 해외 지사에서 업무 공유를 위해서 CC 서비스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성능 이슈는 특별히 없는 건지요? 지금 이제 해외 지사 쪽에서도 이제 많이 지금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해외 쪽에 뭐 교육이라든지 뭐 네. 이런 용도로서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해외 쪽도 사실 제가 특별히 뭐 문제가 있다나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서.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박서희님은 몇 번의 드래그 앤 드랍으로 웬만한 사이트 뚝딱 만들어지니까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라고 표현하셨고요. 예. 김 의원님, 웹페이지 구축을 현업 담당자가 쉽게 하기 위해서 위즈이거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데 좀 더 전문적인 HTML 편집을 위한 기능도 지원이 되는지요? 지금 이제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거는 순수하게 GUI 기반으로 해서 네. 이제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이제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네. 만약 이 페이지를 좀 더 복잡하게 구성을 하셔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은 네. 아까 제가 이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테마라고 하는 부분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네. 그 부분을 이제 수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이 테마 부분은 이제 수정을 하시려면 좀 더 그 디자이너 분이나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을 좀 받으시면은 예, 될 것 같습니다. 뭐 랭귀지 같은 거는 어떤 거를 써서 하면 되는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HTML 정도, HTML 정도? 예,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김 의원님께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제 사내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축할 수 있는지. 네. 네. 근데 이제 답변 글이 네. 이제 이것이 향후에 오라클 클라우드 머신을 통해서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되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예. 황 의원님 가격 추천봤는데 스탠다드하고 엔터프라이즈가 있던데 차이가 무엇인지. 지금 이제 스탠다드하고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에는 약간의 기능적인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그 기능이라고 하시면 말씀드렸던 부분은 그 뒤쪽에 있는 그 프로세스 부분이라든지 또는 지금 그 안에 있는 컨텐츠를 구성하실 때 기본적으로 네. 그 스태틱한 그런 어떤 컨텐츠만 이제 현재는 구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그런 안에 있는 컨텐츠를 좀 네네. 동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네. 같이 이제 애드온돼서 제공이 되는 거죠. 오케이. 김 의원님, 문서에 커멘트를 작성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 보이는데 혹시 개발자들이 형상관리 차원에서 버전 간 차이점을 표출할 수 있는 기능은 있는지요? 이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문서에 대한 코멘트 부분이긴 하지만 그 코멘트 자체는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 히스토리가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단지 이제 문서에 대한 그 버전 관리 기능만 좀 제공을 하고 있는 거지. 그 커멘트 부분이 따로 이렇게 버전에 따라서 다르게 관리되는 이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김태훈님은 내부적으로는 AD를 사용하고 있는데 CC와 연동 시에 문제가 없을까요? 지금 이 계정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그 계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계정 관리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네. 뭐 기존에 있는 계정 정보를 이렇게 마이그레이션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AD 쪽하고 별도의 그 연동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또 이제 별도의 그 계정 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그런 네네. 서비스를 좀 활용을 하셔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장성수님께서는 구글 사이트 도구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것 같다고 코멘트 주셨고요. 그 전재님은 혹시 문자 보내는 기능도 있는지요? 지금 현재는 그 이메일 발송만 이제 기본 디폴트로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김홍준님은 여러 대리점이 있는 경우에 각 대리점별로 독립된 사이트를 구축하려는 경우도 문제가 없을까요? 예, 지금 아까 제가 사이트는 하나만 만들었지만 사이트는 여러 개 또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 사이트 만드는 거에 대한 개수 제한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래님, 분석 리포트 생성을 위한 데이터 수집, 가공에 대한 기능은 없는 것 같은데 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이나 리포트를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요? 목적에 따라서는 웹사이트가 리포트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맞습니다. 네, 리포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리포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제 컴포넌트를 제가 이제 아까 보여드렸는데 그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커스텀 컴포넌트 형태로 따로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 커스텀 컴포넌트 형태로 구성을 하시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적인 데이터를 표현하고 또 동적인 어떤 차트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서비스를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네. 그 버전을 이용을 하시면은 네. 이런 부분도 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규민님은 사용자 경험 측면, 즉 옴니채널 서비스 측면에서 본 오라클 서비스가 타사 유사 솔루션 및 서비스 대비 강점이 뭘까요? 사실 사용자 경험적인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단순히 웹사이트 제작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에 대한 관리 기능까지 같이 통합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통합되어 있는 컨텐츠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라든지 그런 컨텐츠를 바로 또 웹사이트에서 가져다가 바로 네네.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네네. 부분들이 아마 다른 이런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제품들과 좀 차이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또 아까 생각이 또 됩니다. 프로세스 관리 같은 것도 네, 맞습니다. 그럴 것 프로세스라든지 같고요. 네네네.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자,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두 분 좀 이름 불러주시죠. 존중한 분. 네. 네, 김현호 김현호님. 네네. 님 하고요. 네. 그다음에 김홍준 님. 네, 김홍준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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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현호님하고요. 김홍준님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커스텀 마지막 하면서 대충 맞춰 가죠. 네. 네, 좀 실제 환경에서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좀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시티즌 디벨로퍼가 돼서 직접 한번 예, 제가 직접 한번 오퍼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는지 네. 모르겠네요. 예. 김홍준 컨설턴님은 김 컨설턴님은 김동훈 컨설턴님 원래는 뭐 하시던 분이셨어요? 저는 이제 오라클에서 기존에는 이제 네. 소아나 이제 BPM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네네네. 컨설팅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웹사이트 개발자 아니셨네. 네, 웹사이트 쪽은 아니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예. 네네. 백엔드 쪽 하셨구나. 네, 백엔드 네. 쪽 좀 많이 했습니다. 백엔드 쪽 하시다가 네. 또 이런 쪽 해보시니까 네. 또 어떠세요? 사실 이쪽 부분은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보면서 이제 느꼈던 점은 정말 정말 이제 빠르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고 또 뭐 처음에는 사실 뭐 개발자가 정말 필요 없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네네. 예, 좀 깜짝 놀랐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더 IT 쪽은 기존에 어떤 이런 부분들까지 많이 이제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네. IT 쪽이 좀 더 핵심적인 그리고 좀 더 중요한 일에 전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현업분들 입장에서도 디지털로 좀 더 빠르게 예,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을 좀 받았고요. 네네. 예, 좋은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소아 말씀하시니까 소아가 우리 처음에 나왔을 때는 와 다 바꿀 줄 알았죠. 세상 다 바꿀 줄 알았잖아요. 네,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네, 그죠? 네. 네네. 근데 이제는 이제 정말 이제 IT가 점점 공기처럼 돼가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뭔가 네. 기술이 나오면 네. 바로 접목이 되는 것 같아요. 현실이랑. 네, 네. 그런 세상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영상 저희 준비된 거 3분 정도 된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 보시고 나서 세 번째 세션은요. 실제 이것을 고객 사이트에 실제로 구축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구축을 했는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시고 3분 뒤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